오늘 실시된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회 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와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불출석 증언에 대해서 동행명령 발부를 위해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동행명령 발부권을 상정합니다. 네. 잠깐, 아니 지금 어디 다시 제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증인 신청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왔습니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헌재에서 마지막 오늘 발부 안 씁니다. 근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건 참고해서 오늘 헌재 출석하는 분들 고려해서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지금 이제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오늘 헌재 네네. 참석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메모 관련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진술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은 오늘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아픈 기간 중에도 메모 제출하고 할 일 다 하고 본인이 필요한 데 가서는 진술 다 하는데 지금 메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도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좀 홍정원 차장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양당 간사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김근태 증인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의거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호, 김근태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자, 네. 그러면은 불출석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네.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 발부권을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용의인은 계시잖아요. 부승찬 의원은 지금 거수하시고 금방 이사관 가실 것 같고 오늘 곽 의원님 상당히 예민하시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도 오늘 헌재 나가시는 걸 고려해서 이 동해명제 발부를 안고 있잖아요. 자, 국회 경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증인을 출석하기 위한 동해명장을 발부합니다.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업 선포를 통한 내란 및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고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신상 발언이에요? 네. 네. 자, 먼저 박선원 의원과 한기 의원님 하십시오. 다음 순서. 시간은 1분 주세요. 2분 정도 2분 필요할 것 주세요.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홍장원 메모에 제가 가피를 했다, 무슨 필적 조회를 했다라고 하며 오늘은 또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홍장훈 1차장이 본인의 메모를 작성한 날짜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사이입니다. 저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 여기에 계속 있었고 이천 특전사 갔다 오고 수방사 갔다 온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장훈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메모에 가피를 할 거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선 통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국민의힘 뒤집어 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통화 상세 내역 여기에는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하오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10번 100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몇 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출할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화 내역은 본인이 의뢰해서 제건 넘길까 위원장님께 거기 위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네, 한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필적에 대해서 감정 의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먼저 지난번 회의 때도 박선원 의원이 필적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 치세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나가서 언론에다가 얘기하세요. 언론에다 얘기지 왜 여기서 얘기하십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요. 의원 상회 여기서는 얘기할 성질이 의원 있지 상회와 않다는 거예요. 의원 상호 간에는 서로 간에 질응답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했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왜 위원회에서 얘기하냐. 이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구가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얘기한 좀 참으세요. 도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김병주 의원님께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호 의원님은 더 이상 필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여기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왜 그러세요? 혼자서. 자, 남들이 보면 웃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자, 박선호 의원님, 박선호 의원님, 그래도 한기호님이 선배십니다. 한기호님이 선배시니까 예의를 지켜주시고, 예, 네, 김병주 의원님, 네, 한기호 의원님이 저희 한명만 더 받겠습니다. 겸허히 잘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찍어줬었고 저는 거기 도금에 있는 글자 윤석열 뭐뭐로 적힌 글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행사 끝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할 때 사실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들고 있는 이런 모형들 일일이 그 확인을 못하고 찍는 그겁니다.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그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날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저도 그 연설장에서 파면이 필요하다. 라고 연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뭐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 사진 찍었고 그 지지자의 모형 칼이었고 또 젊은 청년들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문구들 잘 확인하고 저도 찍을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좀 고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진우 의원님. 네, 저 자료 제출 요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저희가 지금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 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되는 거는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공수처가 이 공명심 때문에 지금 정도와 법치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6개 항목이지만 크게는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나? 그 의사결정이나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수사 다 끝났습니다. 중앙지검에 사건을 인계할 때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넘겼느냐,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다 넘긴 것이 맞느냐, 혹시 뭘 빼고 보낸 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빼고 보낸 자료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한 어떤 기각 문구가 있느냐, 영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 그 영장의 대상자를 불문하고 그런 영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떳떳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 보완하고도 상관이 없고 개인정보 문제를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자들인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얘기하고 또 있지 않을 뿐더러 익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반 아니죠? 네. 네. 1분씩 드려요. 각준 대원 1분. 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유로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소위 말하는 구판과 연관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자료 제출 요구는 답을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고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후까지라도 자료 제출 예고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고,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님. 예. 국민의힘 의원 전체 명의로 공수처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 내에 검사랑 검찰 수사관들한테 등사 열람을 미리 해줬다는 거예요. 그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사 자료를 아직 사건이 이첩받지 않은 기간에 먼저 해주는 그 수사 편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 계속 내지 않으면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공수처 방문 현황 및 출입 기록, 열람 등사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5차 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래를 걸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한덕수 총리와 우리 신원식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께서 여러 가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분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민명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어디 계시죠? 공수처장님. 네. 이쪽으로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의문을 표합니다.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것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그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조 그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후문에 그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 관할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쉽게 그 관할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그다음에 제일 관련성이 많은 부분은 서울 서부법원, 그다음에 국회가 소재한 서울 남부법원이 관할 관련성이 제일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인 체포 적부심 이걸 중앙지법이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뭐 원래 그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적부심을 결론만? 하는 것을 이례적이긴 하죠. 그래도 가능한 거죠. 뭐 저희들은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압수수색영장,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이것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다행히 서울중앙법원에 그 관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20여일 이제 수사를 하는 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그래서 범죄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분들을 따졌을 때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복 수사권을 이유로 해서 거기 기각 사유에 중복 수사 말고 중복 수사라는 이유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요. 처장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로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습니까? 네, 지금 아니, 빠짐없이 했습니까? 빠짐없이 했고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지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하는 건데 지금 문상호 그 사령관은 그 자체가 또 체포가 되었고 또 구속영장 청구된 별도의 그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 기록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것이 참고 자료로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사본이 아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형사 사건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진동 차장님 잠깐. 네, 이진동 검사입니다. 예, 차장님 오늘 단독 보도로 난 거 보면은 명태균 수사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 알고 있죠? 예, 저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근데 13일 날, 11월 13일 날 전담 수사팀이 8명이 연서해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수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알고 있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릅쓰고 8명이 연설까지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죠.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창원에 좀 남아 있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사를? 저희는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좋아요. 의지를 그러면 가지고 수사팀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하자고 하면은 하실 겁니까? 그거는 모든 건 뭐 소환을 하겠다. 그건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는데 그 뭐 소환을 안 하겠다도 결정된 게 없어서 모든 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식 문서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서류를 첨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게 현재 경찰의 수사 그랬습니까? 안 중이라서 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기각을 할 때는 그런데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폰이 비아폰의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 아니에요? 1분만 더. 네.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비아폰에 대한 서버 이것으로 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경호처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 하나 하고 그다음 그 제가 묻는 당시에 것은요 지금 제가 물을게 순서대로.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제가 직권남용인데 물을게요. 두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묻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아니 의원님 지금 물어봐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묻는 것은 뭐냐면 예. 비아폰에 대한 서버 이것이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아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아니라 이 전체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별건이라도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별건 수사를 맡는 게 아니라 이 수사권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비아폰의 서버를 압수하는 게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된 거를 저희가 청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예, 질해 주십시오. 아이 자, 민홍철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우리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방금 우리 민병덕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별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수처 입장은 적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신청도 했고요.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수처장 입장도 같은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어떤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그렇습니다. 흐르는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 상권 분립을 엄격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헌정질서를 문란한 행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을 어떤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됐고 이제 최종 판결 형사사법 절차에서 날 때까지 존중을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이 흐트러지는 헌정 질서가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진동 우리 대검 차장님 좀 나와주시죠. 우리 지금 이제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특수본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참 정말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 체포,
또 처리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 예. 심각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이보다 노상호 더 씨는 심각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상-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예비, 음모, 실행, 계획, 정리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거를 알고 노상원 씨를 불러서 좀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갖고 그 진술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수사를 계속 아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건 어려운 사건을 다 해결해 왔는데 이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반려 또는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까? 지금 첫 번째 기각 사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했고 또 이제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헌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 체포영장 방해에다가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2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다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그러니까 연락에 이제 3번이나 기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자들의 계획에서 음모에서부터 예비 음모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아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비아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증거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많은 증거가 많은데 아니요. 지금까지 저 검찰 지금 대검 차장께서도 오랫동안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에서부터 정리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임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역할. 그럼 소통을 할 수단이 지금 비아폰 아니에요? 군사령관들은 군사 보안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 그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전부터 뭐 모의했냐 부분은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공소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뭘 공소장은- 하신 것도 없는데 공소장은 지금 이 내란 국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 진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서버가 공소 중요한데 사실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 그걸 있습니까?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공소유지에 자신 있어요? 서버 없어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스탠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헌재에서 조태영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고 수사할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사는 다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 두 사람의 소통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의혹은 다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수사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의 역할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좀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을 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사건은 저희도 워낙 중대하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에 투입을 했고 철저하고 예비에서부터 업무,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의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